100세 시대라고 하면 폐경 이후에 거의 뭐 인생의 반이 남는 건데 폐경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뭐 폐경이 어때서요? 모든 폐경 여성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오가노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변화,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다 라는 주제로 여성 건강을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폐경인데요. 전문 의료진 모시고 이야기,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내 최초로 폐경 전문가 인증을 받으셨을 정도로 예전부터 폐경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1992년에 제가 전공의 3년차 때 대한폐경학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핫한 분야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폐경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노화, 이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 폐경 이후에 거의 뭐 인생의 반이 남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건강 수명은 66.6세예요. 그러면 66.6세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병을 갖고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골 19년이 되겠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라는 것은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앞으로의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관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경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갱년기, 폐경 이행기, 폐경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0대 후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폐경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를 보통 분들은 갱년기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폐경은 마지막 월경이 있은 이후에 1년 동안 월경을 안 했을 때 그때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난소에서 이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갱년기, 폐경 이행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폐경 이행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뭐 더위를 느낀다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또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또 배뇨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증상도 듣기로는 폐경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화에 따른 증상과 폐경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고 폐경 증상, 뭐 폐경과 관련된 뭐 불편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어떤 것은 폐경 때문이고 어떤 것은 노화 때문이고 이거를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폐경 증상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초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됨으로써 생기는 안면 홍조라든지 뭐 발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우울감 또는 뭐 수면 장애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거고 중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생식기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노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질 쪽에 점막이 위축돼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성교통이라든지 그거에 의한 성욕 감퇴 아니면 뭐 콜라겐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인한 피부 노화 이런 것을 중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생식기계뿐만이 아니라 뼈나 또 심혈관계, 또 신경계에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든지 뭐 치매 이런 것들이 후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변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고 생리도 불규칙하다, 그리고 뭐 생리를 한 5, 6개월 안 했다, 근데 또 폐경 증상은 특별히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폐경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에도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40대 후반이나 뭐 50대 정도가 되면 뭐 생리를 얼마 정도 안 하면 폐경으로서 좀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야 한다라든지 이런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 일단 폐경인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폐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임신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예, 좀 위험한 일도 있어요.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됐다 탈락되고 증식됐다 탈락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월경으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는 자궁 내막이 많이 증식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게 하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든지 또 그냥 뒀을 때 자궁내막 암이라든지 그런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월경은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면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폐경 이행기 때 이때는 한 3개월 정도 안 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거나 아니면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자궁내막 두께를 보면 어느 정도 여성 호르몬 레벨을 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폐경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고, 내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밀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도 다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나 진단 과정을 거쳐서 치료 여부 그리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경 진단은 참 어려워요. 마지막 생리하고 1년 지나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다이올 검사를 해서 호르몬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폐경 진단이 일단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폐경 호르몬 요법을 고려할 때, 아니면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일반적인 혈액화학 검사에서 뭐 당뇨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뭐 혈중 지질 검사,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거 알아보기 위한 검사죠. 그리고 유방 검사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추천하고 있어요. 자궁 경부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궁의 상태, 난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을 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한 번 먹으면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그 막연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꼭 알아야 되는 경우는 치료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뭐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활동성 혈전 색전증이라고 해서 이게 혈관에 피떡이 져가지고 막히는 그런 이제 색전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약이 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중증 간 질환이 있다든지, 또 진단이 안 된 질출혈이 있다면 호르몬을 먹는 것보다는 그거를 치료를 먼저 해야겠죠. 그런 금기증이 있을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쓰게 되면 자궁 내막이 많이 증식이 되니까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생리를 하는 주기적인 요법 아니면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지속적인 요법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옵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선택적 에스트로겐 활성 조절제라고 하는 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구로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어떤 약이 제일 잘 맞겠는지 그래서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오셔서 아 내가 이런 게 불편해요 하면 약을 바꿔주거나 뭐 용량을 조절해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경 호르몬 요법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폐경 호르몬 요법은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나서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요법을 시작하는데 참다가 60살 넘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학회에서는 폐경 호르몬요법을 60살 이상이라든지 폐경이 되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작할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전 폐경도 되고 10년 이내에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요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요법을 계속하는 것이 득과 실을 따진 다음에 계속할지 뭐 그만둘지 여부를 정하는 거지, 뭐 60이 됐다, 65세가 됐다 해서 딱 끊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경도 불규칙하고 또 수치상 폐경 이행기인데 증상이 딱히 없다. 이런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폐경 이행기면서 증상이 있을 때, 이때는 저용량 경부용 피임약을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생리도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폐경 이행기, 갱년기 증상이죠. 그것도 조절을 해주고요. 뭐 폐경 관련된 증상이 하나도 없고 골밀도가 정상이고 아무 불편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지켜보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증상은 없는데 골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골다공증에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WHI 연구에서 대퇴골절, 이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대퇴골 골절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골밀도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뭐 증상이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폐경 여성 그 비뇨생식기 증후군만 있다라고 하면 질정 같은 국소요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이 있고 그 안에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네, 선생님과 상의해 보는 게 제일 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른 나이에 폐경에 접어드는 조기 폐경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2년까지 12년 사이에 20대는 2.2배, 30대는 1.8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기 폐경과 일반 폐경의 차이, 그리고 대처나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 폐경 환자분이 오면은 정말 놀래요. 기억나는 환자가 26세인데 생리를 안 해서 왔는데 폐경인 거예요. 그런데 원인 불명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진단 자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호르몬 검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2번 정도 호르몬 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어떤 염색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자가항체가 있는지 그런 검사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조기 폐경되는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을 정말 드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기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도 더 많이 생기고 나중에 심혈관 질환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른 폐경 환자들 또한 폐경이 2년 정도만 먼저 되더라도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사망률도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폐경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뭐 유방암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오시는데, 평균 폐경되는 나이까지 다 생리를 하고 그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5년 이상 했을 때 리스크가 살짝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조기 폐경되신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군이 아니세요. 유방암이 잘 안 생기는 그룹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호르몬 요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깔고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용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뭐 병원에 가면은 뭐 다 하라고 한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하면 추천을 하시겠죠. 근데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폐경을 앞당기는 원인이 있을까요? 폐경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보통 폐경이 되게 됩니다. 초경 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폐경 나이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 중에 흡연은 폐경 나이를 앞당깁니다. 1.5년 정도 앞당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양측 난소 수술을 하는 경우 이때는 폐경 나이가 조금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난소 쪽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든지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난자를 동결해서 보관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상의하는 게 좋고요. 과배란 유도, 난임 치료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 폐경을 앞당기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을 앞둔 혹은 폐경기를 지나고 있는 여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폐경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뭐 폐경이 어때서요? 어떤 분은 대한폐경학회를 이름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폐경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다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심한 폐경 증상을 겪고 있는데 10명 중에 뭐 3명 정도는 뭐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있고 치료받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령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2,6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약 40%가 이제 50세 이상의 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2명 중에 1명은 나중에 폐경 여성이 될 텐데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류 여성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경 증상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어떤 음식을 먹나, 어떤 운동을 하나.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뭐 여러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기별로 건강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을 잘 하셔서 앞으로의 이제 큰 뭐 합병증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45세라면 나만의 주치의 선생님을 이렇게 정해두시고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폐경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도와드릴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폐경 여성들의 그 서포트 그룹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을 받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초경, 월경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때 뭐 미리 준비하고 또 뭐 축하해주고 하는 것처럼 폐경도 어떤 준비를 통해서 맞이하고 또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또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어떤 계기,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나이 49.7세면 평균적으로 폐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의 49.7세는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삶이 남아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터놓고 폐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폐경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또 사회적인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의 역할이 타의적으로 축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폐경 여성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